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10주차가 되는데요. 10주차 화장품 제조 공정론 1차시 1교시죠.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공부를 했냐면은 화장품의 제조 공정, 주요 제조 공정 그 3대 주요 제조 공정 중에서 가용화, 유화, 분산, 또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에어로졸 공정까지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크게는 3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가용화, 유화, 분산, 그리고 에어로졸 공정까지.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또 그렇지만은 가장 화장품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공정이 유화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화 공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과연 유화 공정에는 어떠한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미셀을, 즉 입자를 갖다가, 에멀전 입자를 갖다가 좀 더 미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정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또는 기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OW형 유화의 경우에 고온유화법부터 시작해서 전상유화법이라든가 또는 상전이 온도유화법이라든가 D상유화법 또는 액정유화법과 같은 이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그런 그 유화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OW형이 아니라 WO형 유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겔유화법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겔유화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WO 타입의 그런 에멀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러분들이 봤었던 것이 점토광물 유화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유화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W 에멀전 제조하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러한 이제 점토광물을 사용한 WO까지 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도 어떻게 유화에 적용을 하는지, 또 유화의 기술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 포함해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교시가 될지 3교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요 품질 관리 측면에서 또는 안정성이라든가 안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수한 화장품을 갖다 만드는지에 대한, 소위 이야기하는 CGMP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했었던 것이 이렇게 WO 유화법을 활용한 WO 에멀전을 갖다 만들기 위한 점토광물을 활용한 유화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유화법이 또 있었냐면은 막 유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요 막 유화법의 경우에는 요거는 W 스타일이든지 혹은 OW형이든지 어떠한 유형이든지 사실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화법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막 유화법은 SPG 필터 에멀전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SPG라고 하는 저 약자는 뭐냐면은 S는 시라스예요, 시라스. 시라스라고 하는 건 회사예요, 사실은. 일본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계라든가 장치를 만드는 이제 회사이고요. 그 회사에서 만든 장치인데, 시라스에서 만든 포로스 글래스예요. 그러니까 유리는 유리인데요. 유리가 교수님 무슨 그 세공이 있나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존재하나요? 예, 존재하지 않죠. 유리가 완전히 결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유리 분말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소결을 했다고 합니다. 유리 분말을 소결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유리 분말을 높은 압력, 높은 온도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높은 압력에서 적절한 온도로 올려가지고 성형을 하게 되면은, 마치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쓰이지 않는데 점토로 만든 화분 있잖아요, 화분. 그래서 꽃에다 물을 주면은 그 물이 이 화분을 갖다 통해 가지고 밖에 이렇게 스며 나오는 그러한 유형인 것이죠. 그렇게 유리의 경우에도 유리 분말을 그 높은 압력으로 또 적절한 온도에서 소결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그렇게 그 아주 미세한 세공들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시라스 포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멀전을 제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SPG 필터 에멀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OW 혹은 WO형 에멀전 모두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WO형 에멀전에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해요. 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에멀전의 경우에는 화장품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이를테면 식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에멀전을 갖다가 이제 에멀전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아요. 식품의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크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죠. 또 크림뿐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저기도 표현했지만 마가린이라든가 마요네즈 같은 경우, 마가린이 되든 마요네즈가 되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상, 그쵸? 오일상이 훨씬 풍부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수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이 오일에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그 형태를 갖다가 띠는 에멀전이기 때문에 WO 스타일의 그런 이제 에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일한 입자 그리고 입자 분포를 갖다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바로 요 막유화법이 널리 쓰이고 있어서, 앞에 제가 설명을 했었던 OW 유화법에서 설명보다는 WO 스타일의 유화법에서 요 막유화법은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에 요 뒤쪽에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OW형 유화로도 요 막유화법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화에 필요한 HLB와 크게 관계없어요. 크게 관계없이 넓은 HLB 범위 내에서 비교적 균일한 그런 에멀전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요 경우에는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또 입자를 갖다 크게 또는 작게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0.05 마이크로미터에서 200 마이크로미터까지 굉장히 폭이 넓게 넓은 범위 내에서 입자를 갖다 이제 제조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할지? 기계적으로 막 미세하게 분쇄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테고요. 계면활성제 함량을 갖다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연속 공정이라든가 회분식 공정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고요. 요 밑에가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좀 깨졌네요, 밑에가. 요 양쪽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쪽이 살짝 지워졌네요, 그죠? 이거 뭐가 가리고 있나? 근데 요렇게 유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리관인데 그 유리관이 역시 여러분들 세라믹 필터라고 아시죠? 세라믹 필터처럼 겉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세한 저런 공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미세한 공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쪽 같은 데도 마찬가지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깨져 있네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통해 가지고 사이에 빈 공간을 통해 가지고 밖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저 미세한 세공을 통해서 방울이 이렇게 볼록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쪽에 오일을 갖다 꽉 채워서 그래서 흐르는 과정에 바깥쪽에서 높은 압력으로 예를 들어 수상을 갖다가 이렇게 방울 집어넣어 주면은 이 안쪽이 자연스럽게 W 타입의 그런 에멀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안쪽에 수상을 갖다가 흘리면서 밖에서 오일상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을 경우에는 OW형 에멀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막을 이용한 유화법으로서 W 에멀전도 만들 수 있고 또 OW 에멀전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유화법을 갖다가 SPG 막 유화법이라고 이제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스타일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에멀전들은 그 안정성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느냐. 에멀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사실은. 계면활성제를 활용을 하고 또 거기다가 입자를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만들므로써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화장품을 잘 만들고 그리고 안정되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은 특히 유화의 공정에 있어서는 에멀전을 어떻게 잘 에멀전을 만드느냐.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에멀전을 얼마나 안정되게 아주 미세한 입자로서 안정되게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에멀전이라는 것은 불안정성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에멀전은 다시 유상과 수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이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써놓은 크리밍 혹은 침강, 예. 이쪽 그림 중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것이 크리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침강입니다. 그래서 크리밍의 경우에는 저렇게 위쪽으로 예. 오일상의 유상의 점도가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쪽으로 주로 이제 오일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오일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큰 거 같은 경우는 깔아앉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가 화장품에서 쓰지는 않지만은 사염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침강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밑으로 침강하는 경우는 뭐 통상적인 오일과 수상이라면은 수상의 경우는 저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밍이나 침강과 같이 내상 또는 외상의 밀도차. 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상이라고 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에 싸고 있는 거니까 연속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분산상하고 연속상의 밀도 차이로 그러한 에멀전 입자들이 위로 저렇게 떠오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가라앉거나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요 크리밍이라고 하는 저런 이제 현상들이 우리가 그 실생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에멀전은 아니지만 맥주 같은 경우 맥주 거품이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카푸치노라든가 같은 경우는 위쪽에 거품을 갖다 이렇게 이제 띄우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쪽에 거품을 띄우고 거기다 이제 그림도 이제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위쪽에 거품을 보통 이제 그 커피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 용어로는 크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크레마가 잘 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크림에서 나온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크리밍이라는 것은 위에 뜬다. 예, 에멀전이. 그 다음에 세디멘테이션,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가라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뜨거나 갑자기 가라앉거나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정되어 있었던 에멀션에서 응집이라든가 또는 합일 과정을 갖다가 거치면서 또는 그 밑에 오스트왈드 라이페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크리밍을 갖다 형성하거나 또는 밑으로 깔아앉는 침강, 즉 세디멘테이션을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일이라고 하는 과정은 인접한 방울들이 주변에 있었던 에멀전 입자들이 특히 같은 밀도가 낮거나 혹은 밀도가 높거나 하는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입자들이 서로 합쳐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코엘레센스라고 해서. 인접한 방울들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방울을 갖다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커다란 방울이 유상일 경우에는 밀도가
일반적으로는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합일뿐만이 아니라 저 응집 같은 경우요. 응집의 경우는 방울들 사이에 존재하는 반데르발스 인력이요.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끌어당겨 넘기려고 하는 힘이죠. 그렇죠? 모든 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끌어잡아당기려고 하는 인력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물리적인 어떤 인력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의해서 서로 달라붙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flocculation. 요것도 똑같은 응집임에도 불구하고요, 엉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응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콜로이드의 안정성에서 그때는 엉김이라고 하는 코애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썼었죠. 또 플러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응집, 뭉친다 이제 이런데 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실은 엉긴 것은 그야말로 서로 이렇게 슬쩍슬쩍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다 바로 떨어지는 것이 엉김이고요. 플러큐레이션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서로 그래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외력을 가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영어로는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flocculation, coagulation. 근데 이 경우에는 둘 다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이제 뭉쳐진다. 그래서 flocculation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로 뜨는 거고요. 같이.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질 때, 그죠? 그쵸? 코엘레센스는 이렇게 서로 합해진 거예요, 완전히. 합해져가지고 서로 붙어서 합해져서 커진 이러한 형태이죠. 그러니까 요 플로클레이션이나 소위 코애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코엘레센스, 이건 합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응집의 경우는 저렇게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나타내면서 뜨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이 비슷한 형태로 뭐가 있냐면 오스왈드 라이페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시간에도 배운 거예요. 이 오스왈드 라이페닝은 뭐냐면 입자가 큰 입자는 작은 입자를 갖다가 주변에 있는 입자를 갖다가 빨아들이면서 자꾸 커지려고 하고, 작은 입자는 큰 입자에 빨려 들어가면서 자꾸 작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것을 오스왈드 라이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울에서 큰 방울로 분산상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입자는 점점 작아지고 큰 입자는 점점 커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입자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응집의 과정을 거치든 합일의 과정을 거치든 오스왈드 라이페닝의 과정을 거치든 오일을 오일대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파괴가 되는, 뭐가 에멀션이 처음에 안정됐던 것이 안정성이 파괴가 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브레이킹이라는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과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과 수상의 두 층이 분리가 되는 현상으로 에멀전에 최종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그런 평형 상태를 갖다 브레이킹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가 이 에멀전들은 이제 거죠. 자, 그래서 에멀전을 가능하면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미세하게 만들고 좀 더 또 안정성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크리밍을 갖다 방지를 하고, 그렇죠? 크리밍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에멀전 입자들을 그렇게 크리밍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안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에멀전 입자들을 갖다 아주 작으면서도 균일하게 그렇게 이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응집 방지 방법 중에 이제 하나로서 전기 이중층 사이의 반발력을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멀전 입자의 표면 전위를 갖다가 높여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은 수용액의 염농도는 낮추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응집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하가 예를 들어서
같은 전화를 띄게 되면 서로 가서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합의를 서로 합쳐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는 방법. 흡착막을 갖다가 강화한다라든가. 흡착막의 용매화. 비용계면활성제인 경우에는 친수기와 수화가 에멀전 입자의 근거리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방지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갖다 이제 찾는다라든가. 또 흡착막 내의 분자의 흡착을 갖다 안정화 시킴으로써 적절한 HLB를 갖는 유화제를 선정해서 그러한 그 형태로 에멀전이 안정하게, 즉 분자 흡착이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라든가. 흡착막의 이제 점탄성을,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하고 탄성, 약간 뭐라 그럴까, 탄성을 갖다 줌으로써 입자들이 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붙을 수도 있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점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입자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제 탄력까지 거기에 같이 가미가 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가. 또는 액적 주변의 액정 구조라든가 겔 구조를 갖다 형성하는 거죠. 액정이라든가 겔을 갖다 형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질이 그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좀 더 안정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오스왈드 라이페닝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오일을 갖다 사용한다라든가, 분산상의 점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인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분산상의 점도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또 분산상뿐만이 아니라 분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제 뭐냐면은 분산매, 사실은 이제 분산매를 갖다 이제 표현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요. 즉 점도가 높아지 그 에멀전 입자들이 올라가거나 또는 깔아앉거나 하는 그런 이제 힘을 갖다가 낮추는 거죠. 바로 침강 속도 혹은 부유 속도를 갖다가 이제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매질인, 사실 연속상인데요. 연속상의 점도를 갖다 높여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정하게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어저께 실험할 때도 잠깐 이제 좀 실패를 했었지만은, 잔탄검을 써가지고 우리가 점성을 높이는 이제 그러한 그 실험이 원래 어제 계획에도 없었지만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점도가 높아지면 더 그 안에 있었던 에멀션들이 더 안정한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오스왈드 라이페닝 방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에멀션을 갖다가 좀 더 안정성을 갖다 유지를 하고, 또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W 타입 또는 OW 타입의 그러한 이제 에멀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유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방법이고요. 시간이 조금 돼서 잠시 후에는 이제 그러면 또 반대로는 이제 요 해유화라고 하는 것. 해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화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이제 유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 또는 꼭 이 유화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품에만 쓰이는 그런 기법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식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유화를 갖다가 잘 안정되게, 그리고 미세한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 화장품에서는 대부분 쓰여지는 방법이지만, 또 유화라는 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화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또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그랬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